대한민국 저출산이 상당히 심각한 이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새 젊은이들이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사실과 다르죠. 혼인한 커플들 사이에서의 출산율은 1990년보다 지금이 오히려 더 높습니다. 그럼 지금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급감한 혼인율이죠. 특히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문화권 나라들의 저출산 문제는 혼인율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대부분 결혼을 하고 난 후에 출산을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율은 출산율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봐도 합계 출산율과 그리고 실제 출산율 사이에는 2배가 넘는 통계상의 갭이 있어요. 합계 출산율은 1명이 안 되지만 실제 출산율은 2명이 넘습니다. 참고로 실제 출산율이 2명 밑으로 내려간 경우는 아직 한 번도 없죠. 문제는 불과 20년, 30년 전의 결혼과 오늘날의 결혼에는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중매 결혼, 그리고 연애 결혼이죠. 다시 말하면 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로 변화된 사회를 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혼의 역사를 보게 되면 결국 유대교와 기독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 자식을 낳았을 때 그 자식이 자연스럽게 똑같은 신앙의 신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결국 그렇게 되다 보면 종교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집단의 가치가 특정 세대에 머물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후대에까지 넘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 그 목적이 바로 결혼 제도의 출발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사고방식과 지금 젊은이들 사고방식에 있어서 간극이 있다 보니 어른들의 가치관이 젊은이들에게 전가되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이것은 짝을 찾는 과정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기를 잘 아는 사람은 자기 본인이에요.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짝도 자기가 알아서 찾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간의 연애 기간을 통해서 상대방을 파악하고 나 자신에게 잘 맞겠다 싶으면 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연애 결혼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크게 2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을 알아보는 안목. 그리고 2번째, 이성에게 얼마만큼 노출될 수 있느냐. 이 중에서 첫 번째, 사람을 알아보는 안목에 대해서는 자신만의 철학과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알아서 터득하는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성에 대한 노출이에요. 옆나라 일본의 몇 년 전 자료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미혼 여성의 41%가 남사친조차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성들에게 왜 결혼 안 하냐고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좋은 남자가 없다, 괜찮은 남자가 없다, 이런 식의 반응을 보여주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좋은 남자에서 좋은을 빼버리고 괜찮은 남자에서 괜찮은을 빼버리세요. 그럼 남는 건 그렇습니다. 그래요. 남자가 없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즉, 이성 간의 인간관계가 굉장히 한정적이고 제한적이다라는 뜻이죠. 저는 대한민국도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암컷과 수컷이 만나서 짝을 이룰 때 적용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진화 생물학적 프레임이 바로
frequency dependent입니다. frequency, 횟수, dependent, 의존적인.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제대로 짝을 만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 이성에게 얼마만큼 노출, 얼마만큼 여러 번 노출이 되는 것인가, 여기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싸돌아다니면서 남자, 여자를 만나지 않는 이상 암컷과 수컷의 이상적인 결합은 상상하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런 사회 현상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서구의 여러 사회 과학자들 그리고 철학자들이 예측한 것들이죠. 이분들이 말씀하신 것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 인간관계에 대한 자율성이 보장이 되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이성을 만날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고 그러한 착각 속에서 연애 결혼의 꼬리를 하기 때문에 이들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순탄하게 흘러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사람을 바라보는 안목과 관련이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이야기해서 자신과 평생을 같이 할 반쪽을 찾는 과정을 겨우 1년, 2년의 연애 기간. 솔직히 연애라고 해봐야 둘이 그냥 만나서 주구장창 놀러 다니는 거예요. 맛집이나 다니고 예쁜 카페 가서 사진이나 찍고 여기저기 여행이나 다니고 만나면 맨날 먹고 자고 싸고 이 기간을 가졌다라고 해서 과연 사람 자체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는 어린 친구들이 과연 이성을 잘 알아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점들,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이 분야의 전문학자들은 예전부터 고민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전에 중매결혼 시절에는 친인척이나 혹은 한 다리 두 다리 건너면 알 수 있는 주변인들, 특히 어른들에 의해서 반강제로나마 이성에게 노출되는 경우가 그래도 많았습니다. 연애 결혼이 대세인 지금의 상황에서는 자기가 알아서 이성을 만나는 기회를 오로지 자기가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결혼에는 반드시 사랑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면서 온 동네방네 계거품 물고 난리구슬 지기면서 떠들어대지만 막상 결혼할 때는 시장주의의 원리에 입각해서 상대방을 선택하고 이건 남자 여자 할 것 없습니다. 지금 현재 결혼과 관련해서 무엇보다도 가장 뚜렷한 트렌드는 무엇이냐? 남자든 여자든 연애 상대와 결혼 상대 간에는 상당한 격차, 이 격차가 있다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죠. 사실 사람 문제라는 게 우리 맘대로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아야 하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성을 만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 만나는 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밖으로 나가십시오.